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0 며칠이죠 오늘? 김종필 TV 시청자 오늘 여러분 며칠이에요? 반갑습니다. 이거 꺼요?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첫 경험이라 대전에서 한번 시험 방송했고요. 시험 방송했는데 사실상 김종필 TV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첫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작은 것 같아. 축하의 박수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짜라 그 부실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 이제 첫 걸음을 뗐으니까 종종 여러분과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촛불 민심에 대해서 집중 해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민심을 깊게 들여다보고 실상을 밝히는 그런 테마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내일신문이 제가 이제 소속사가 내일신문사입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이 창간 26주년, 네. 그죠?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창간 기념으로 여론조사를 늘 해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로 촛불 민심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촛불 3년 민심의 변화를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게 됐고요. 심층 여론조사를 되게 체계적이고 개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내용들이 그 깊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 이른바 이제 촛불 민심의 내용은 깊은 내용 무엇일까 이런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뜻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3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이 무척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촛불 민심의 그 깊이 있는 실상이 조금 뒷전으로 밀리고 이 부분만 부각된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촛불을 통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뭐 대략 연인원 1,000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만 명 넘게 참여한 걸로 여러 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도 많이 놀라면서 자긍심을 가졌고요. 전 세계의 여론도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떤 대목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폭력, 평화적인 민주적 질서가 잘 잡힌 그런 시위였다는 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 민주 시민의식 이 진면목을 과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정사상 초유로 국민들의 평화적인 항쟁에 의해서 권력이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긴 국민들의 진심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명환 기자에게 뭐 자세한 얘기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지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요. 책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를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되니까 그때 내용을 한번 쭉 살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홍보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어쨌든 저도 뭐 밥일 꿈이라 독자도 늘어나고 구독료가 있어야 먹고 사니까요. 근데 주 목적은 그건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요. 어떤 내용이 소개됐냐면 쭉 그 26주년 기죠? 특별 기획조사인데 월요일 날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때가 10월 9일 그 공휴일이어서 그때 빼고 월, 화, 목, 금. 월요일자 이렇게 보도됩니다. 잘 나옵니까? 예, 촛불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뭐 진보의 뭐 대표 상품이다. 진보의 전유물이냐 뭐 이런
그 냉소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 대중이 주체였던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보수, 고령층도 비리, 비민주, 무능할 땐 촛불 들겠다. 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진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촛불 집회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해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FGI 그 집단 심층 여론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한 내용을 보면 자기 경험을 고스란히 감정까지 드러내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비폭력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촛불 3년이 2016년 이후 17, 18, 19 저희가 쭉 검증을 해봤는데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그리고 촛불이 이게 공공재가 됐다는 점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년 전 촛불 시민과 이번에 이른바 조국 대전, 조국 사태 이게 뭐 그냥 사회적으로 진영으로 나뉘어서 난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국 지지층과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덮어쓰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국 지지층의 이념적, 당파적 세체가 더 강하다. 그리고 또 촛불항쟁 참여했던 분들 중에 임명 동의에 대해서는 49.2%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조국 사태와 촛불의 연관성 속에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나아졌다. 그렇지만 위정자구름, 말하자면 정치권은 후퇴했다. 뭐 3류라고 했는데 요즘은 4류, 5류라는 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여전히 촛불은 유효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촛불 국민, 촛불 시민은 정치 혁신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강하게 갖고 있다. 촛불로 민주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73.3%. 그다음에 정치적 공론장에서 갈등 조정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공론장이라는 게 국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죠. 자, 그다음에 마무리로 촛불 패널들에게 저희가 3년 동안 쭉 같이 추적했던 거죠. 그 패널들에게 물어봤더니 구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촛불 항쟁 이전에 구성된 20대 국회에 대한 만족도가 바닥 꽝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탄핵 촛불 패널들이 이렇게 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촛불 전보다 나아졌다. 이게 2017년 56%에서 24%로 도리어 격감합니다. 비슷해는 좀 더 늘은 거죠. 나빠져는 1에서 17% 확 증가된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면 속살,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우리 이명환 기자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보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어디에 떠 있더나? 여기 있군요. 이게 실시간. 네, 우리 앤디팡님 새로운 실시간 정치 비평을 기대합니다. 예,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인강님 비폭력 평화 촛불. 아이고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군요. 아이고 그 와중에 저도 아는 분이네. 바빌콩 화이팅. 센스쟁이에요. 김벌꿀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신마진가님 안녕하세요. 장인영님 가자 이거 아마 김종필 가자 이거 저보다 후배인데 맘먹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최미영님 이분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환 기자, 요 그 조사의 기획부터 기자 출고까지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뭐 주도적까지는 뭐 다른 분이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끼리니까 너무 겸손만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러면 보정하겠습니다. 주도는 아니고 충추적으로 참여한 걸로 가겠습니다. 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는 아니죠? 그렇죠. 쭉 한 거죠? 네. 일단은 이번은 저희 내일신문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신문 창간 기념 특별 기획조사거든요. 그래서 2019년 촛불 3주년을 맞이해서
촛불이 2016년 10월 29일 날이 광화문에서 1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9일 날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2017년 3월에 이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하면서 예.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음. 요 중간 지점에 저희 내일신문이 쭉 꾸준히 이 특별 기획 조사를 쭉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또 내일신문이 10월 9일 날 참관을 해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10월 29일이라는 점을 분단하면 10월이라 이제 그죠? 그렇죠. 얼추 뭐 3주년 된다. 3주년. 그러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 지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1,200명을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촛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 조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우리 그 촛불 탄핵 촛불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당시에 2016년 11월 26일 날 2,059명을 저희가 참여자 면접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을 2017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네.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이죠. 처음 실시한 것까지 보면 이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꾸준히 3년 동안 추적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내일신문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2013년부터 이 기획조사를 꾸준히 같이 해왔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네. 그다음에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 네, 예.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다라는 것이고 뭐 이 기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언론진흥재단의 진흥기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뭐 그 조사 대상 그죠? 그렇죠. 그에 또 대상도 수상한 적이 몇 차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화자찬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그 조사 과정이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이게 특정 세력만 드는 게 아니다. 촛불은. 그러니까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제 2016년 10월 달에 있는 촛불은 제일 출발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탄핵 촛불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네. 표현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먼저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하야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농락당한 그렇죠. 정권의 헌법도 헌법 정신과 법률을 위배한 그렇죠. 어. 국정농단 세력 이렇게 국정농단 세력에게 농락당한 정부가 물러나고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예. 이제 정치적 함의적 용어로는 하야하라라는 용어로 모였고요. 근데 국민이 먼저 하야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해서 대통령에게 촛불 시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해서 하야가 뭐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그렇죠, 내려와라. 내려오라. 물러나라 이건데 이제 그 버텨.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간 겁니다. 탄핵으로 가서 실제로 정치권은 탄핵 투표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네. 요구가 거세졌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9일 날 탄핵안을 결국은 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 광화문 광장이나 전국에 있는 모든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뭐 지금 정당으로만 본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정당을 지지한 분들이냐? 그건 꼭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렇죠. 그죠? 정치적으로 한 어떤 진영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거기에서 뭐 이념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진보층에만 있었던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나 정당에 대한 지지 개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국정농단에 휘말린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여기에 동의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광장에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더라라는 것이고 이게 2019년 3년이 지난 후에도 서초동, 광화문 뭐 이쪽 지역에서 다시 촛불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대변하는 것인데 꼭 진보 진영만 촛불을 드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보수 진영에 참여하는 분들, 본인이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는 촛불을 들더라. 그렇지. 보수든 이렇게 진보든 그 헌법 정신대로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네. 그걸 또 국정농단하는 또 세력이 있어. 뭐 최순실 등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념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했거나 정의당 지지자들만 했거나 이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자료를 통해 네. 디테일로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촛불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또 함께 공감했던 분들이 일종의 정치적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봐야죠. 쭉 보면 네. 스스로 그걸 많이 토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2019년 또 촛불하고도 쭉 연속성을 맞습니다. 갖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아까 신문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예. 더 이상 특정 세력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표면적으로는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대변되는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분들의 집회가 있고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집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집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좀 계셨었잖아요. 이제 보수적인 거죠, 생각이.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안정이고. 촛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더 이상 사회적 불만이라든가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장이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막 뭔가를 들고 일어났을 때 과연 정부가 이걸 수용해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3년 전에 해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하야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른바 뭐 정치적 용어로는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국민들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나서면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데 이번 조사 결과에도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촛불항쟁에 특히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뭐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게 영향을 있을까 미치지 않을까 이것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 효능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실천을 해. 그것도 집단적으로 함께 뭔가 항쟁을 하는 과정에 참여했더니 실제 정권이 바뀌어. 그죠? 이런 변화에 자신감을 크게 가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족도를. 2016년 촛불 때 그러니까 2016년 이전 촛불 항쟁 이전에는 유권자 10명으로 친다면 3명 정도가 정치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촛불 집회 이후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이때는 4명 이상이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참여했던 주체가 또 그렇게 만족감을,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촛불을 들게 돼요. 다시 드는데 이 부분은 현재의 정치권, 특히 이제 국회, 입법부가 영 우리의 주권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효능감에서 꽝이야.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소비자가 정치 소비자인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세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뭐 광화문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느냐,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는 어떤 대응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한번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게는 참 많은 시사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두부터 쭉 연동되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촛불을 들겠다라는 게 지금 70% 이상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분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걸 이념이라든가 정치적 집단과 무관하게 실제로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이만큼 높아진 거에 비하면 우리 정치가 이거를 그만큼 지금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것이. 그렇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높였고 4명 이상은 촛불 집회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정치권은 어떻게 됐느냐? 예전보다 그러니까 3년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응답은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빠졌다. 예. 이게 34.4%였어요. 예, 예. 그대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다 변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포함을 하면 과반 이상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 그러면 역대로 보면 한 35% 안팎의 그 물갈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도 이제 지금 이런 퇴행적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촛불 시민, 촛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21대 국회는
훨씬 더 양적 질적으로 혁신하는 그렇죠. 그런 입법부,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2016 거세질 거 아니죠? 그렇죠. 2016년 촛불에서도 분명히 정부에 대한 입장으로서 정권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국정농단에 휘말린 지도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뭐 꼭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탄핵과 연관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무슨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거는 탄핵 이전에 국회가 구성됐기 때문인데 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0년 4월에 우리가 21대 총선을 맞는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그러면 이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뭐 정치권에 대한 이 무당층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올 초에 저희가 이제 내일 신문이 이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을 때 무당파 비율이 한 27% 정도, 네, 21% 정도 됐었어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9월 말에 진행한 조사인데 예. 36%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증가하고 있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본연의 역할인 경제와 민생에서 답을 내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 뭐죠 개점 휴업국회, 뭐 이제 이미 그거는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로 넌더리 날 정도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여야 양쪽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그러면 이른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 국민이 촛불에 적극 참여한 건 있어. 그러나 그게 꼭 거기에만 제한된 건 아니야. 그죠? 근데 이 흐름이 2019년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조국 사태하고 또 맞물리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촛불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요구와 현재 그 조국을 지지하는 유권자 지지층이 결이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해 주죠. 일단 표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그러니까 조국 이제는 전 장관이 됐죠. 네.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실시될 시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말 10월 초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적인 전체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 29.2%였어요. 네. 그랬는데 3년 전에 촛불항쟁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49.2%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포인트 이상 3년 전에 촛불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율이 높았다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서두에서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3년 전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요구가 예. 지금 그대로 조국 장관을 임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요구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금방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임명에 대한 동의율이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것도 여기에서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한 73% 정도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개혁 추진 동력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지하는 그러니까 임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한 23% 정도는 예. 그것과는 무관하다. 사태와 개혁 동력은 무관하다. 네, 이런 예. 식으로 다시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개혁에 대한 요구도 계속 그 받고 의견이 있는 그대로 거죠. 간다라는 것은 예.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국민들은 그런 결로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또 지지층의 어떤 의식에 변화를 주냐면 아까 언급했던 무당층. 네.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이 증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여권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조국 사태 임명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돌아서는 거죠. 이제 무당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후에 내년 총선 때 어느 쪽으로 결합을 하느냐. 뭐 그게 경우의 수는 세 개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 지지를. 또 하나는 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어. 또 하나는 이른바 얘기하는 제3지대. 그러니까 이거 뭐 적대적 공존 기왕의 여야의 거대 정당에 계속 뭐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가는 이런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는 깨고 한국 정치에 진짜 변화를 만들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분들이 정치 액션의 주체로 다시 전면화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결론은 납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이분들의 그러니까 그 무당층 정치적 효능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른바 저희는 행동하는 무당층이라고 네네. 그거를 개념화한 적이 있어요. 내신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제 각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어떤 대안을 내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정치 혁신과 민생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성과적인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이것은 뭐하고 이제 연동이 되냐면 정계 개편 이른바. 네. 그죠? 이제 각 당들이 이합 집산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 정치 지도자나 그 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될 걸로 이건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 가치로 보는 거는 사법 개혁. 그 중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검찰이 타깃이 됐고 서초동 집회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렇죠. 자발성도 높고 뭐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언론도 개혁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언론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진영에 있다고 알려진 언론인이나 뭐죠 그 방송 뭐 네. 깨놓고 얘기해서 이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도 되게 디스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과거에는 2, 3년 전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JTBC에 대해서도 뭐 저평가하고 다른 매체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언론 전반이 니네도 정말 제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의견들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라라는 예. 원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국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대입을 시키면은 이제 결과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예.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 예. 검찰은 본연의 역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라든가 예. 또 잘못에 대한 징치 뭐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는 크게 무시할 수 없는데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보면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55%였어요. 상당히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잘하고 있다 35.3%였는데 네. 이 이제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상당수가 예. 서초동에서 지금 촛불 드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다 77%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한 과반 정도 됐어요. 51%. 네. 그래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응답층에서 음. 언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8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잘한다는 게 52%, 네. 언론 잘한다는 게 35%예요. 네. 검찰은 상대적으로 약간 호의적이야.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뭔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수사하고 기소 과정을 또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죄 추정주의가 원칙이니까 끝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 그 묻더라고요. 우리 정영신 교수 어떻게 될 거냐,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은 뭐 수사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정영신 교수는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들여다 볼 거고요. 조국 전 장관도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검찰은 하는 게 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 하려고 아닙니까? 하겠죠. 예. 네. 어떤 형태로든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또 헌법학자니까 자기 구명을 위해서 최종 심의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는 또 법률적 구조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그죠? 그러면 3심까지 가려면 그 양반은 먼저 이제 임기 채우고 나오고 여기는 계속 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 법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냐 아니냐는 부차적이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되게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약간 호의적이에요. 그죠? 50% 이상. 이 언론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그렇죠. 언론에 네.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이제. 예. 그렇죠. 우리도 제정신을 좀 저희라도 차려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빨리-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뭐 저희는 선풀, 악풀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심으로 수용해서 개선을 하고 또 호평해 주시는 거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여론조사 결과 중에 보면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조사가 32.4%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통상에 따른 여론조사가 다른데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 3점 척도, 뭐 5점 척도 이게 다른데 어떤 게 더 적합하고 과학적이냐 이거는 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선적으로 저희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 이명환 기자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 창간 특별기획 조사에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가 32.4%였어요. 예, 예. 그런데 요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 회사에서 예. 조사한 국정 지지도가 예. 4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네. 거보다 얼추 한 10%, 9.6% 정도 포인트 높게 예,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조사를 두고 예. 저희 이제 내일신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된 조사 결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이게 네, 네, 내일신문 조사 결과가. 예, 근데 예.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죠. 수치만으로 단순 수치만 나열하면 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렇죠.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저희들은 2013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기획 조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3점 척도라는 거를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잘하고 있다, 아, 잘못하고 그러니까? 있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 모름. 세 가지를 얘기를 예, 예,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지문을 쓰는 이유가 예.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포인트야 우리 조사에. 이런 거죠. 예. 다른 조사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음. 답변을 안 해요. 음. 그럼 그분한테 다시 묻습니다. 네, 네. 굳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 또 물어요. 예. 그때도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러면 그분은 잘 모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네. 내일신문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따로 뺀단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분이 아직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잘한 예. 것도 아니다 예, 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은 예. 바로 잘못하고 있다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예.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 이제 예. 반영을 해보고 예. 싶다라는 취지로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싶었던 것이고 예. 이게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네.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다른 조사에 비해서 얼추 10%에서 한 12, 3%포인트 정도 예. 낮게 나타나고 예. 대신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또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점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저희 내일신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사상 최저의 뭐 포인트를 기록했다. 우리가 1월 달에 했죠. 이 기획 그렇죠. 여론조사. 네. 그때는 그때도 39%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도 39%였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을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사실은 핵심은 추세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이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조사했던 1월 달, 네. 2019년 1월 달에도 이미 39%. 39.4%. 예, 예. 그래서 이 조사의 어떤 그 트렌디한 것도 맞고 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매주 금요일 10시에 발표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30%대 내려왔어요. 39%.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되게 이제 검찰개혁, 개혁의 방점을 찍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민생경제가 이제 네. 절실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곡설이 나니까 이제 이거에 대통령이 계속 적극 대응하는 행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사실은 만족도를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그 위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과학적 아니면 이거밖에 그렇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뭐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렇죠. 단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실시한 것처럼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심층적인.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예, 저희가 어찌됐든 활용했던 방법은 이런 거였고 예. 예. 특히나 이제 저희 조사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음. 국정평가를 유보했던 층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그렇죠. 살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불 1주년 때 저희 2017년 11월 달에 조사한 이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촛불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음. 이분들 중에 국정평가가 어떻다고 보느냐라고 답한 사람들, 이분들이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지. 그 속내를 이제 볼 그렇죠. 수가 이런 있는 걸 거죠. 살펴보자는 예,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뭐 수치를 가지고 수치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 자체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인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전해드리면 2017년 11월 달에 조사했던 조사 결과에 문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유보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유보했던 비율이 잘 모르겠다가 16.7%였어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3%였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슷한 수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따져보니까 2017년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던 사람들 중에 22%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22%는 근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잘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근데 41.5%는 잘 못했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분들은. 예, 예, 예. 그러면 이번에 16.3%는 그러면 또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잘 모르겠다로 또 그렇지. 빠져나갔다는 어쨌든 만족스럽진 않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지지도가 조금 하락 국면에 네, 있었다. 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는 게 내 마음을 포함해서 네. 사회적 태도나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내 마음도 뭐 1초에 1분 사이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름, 네. 추세, 뭐 법률, 확률, 그러니까 범위나 확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어쨌든 막간에 우리 또 독자분들 들어와서 채팅방에 또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만호님, 김종필 TV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백만호라고 또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시간에 이걸 할 미팅 중일 텐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승님, 심층적인 기획 여론조사 아주 좋아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온맘님, 예. 예, 화이팅. 화이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MJQT님도 화이팅. 예, 여러분들의 이 화이팅 덕분에 저희가 계속 할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조사했던 조사 테이블이 네. 그 데이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둘러싼 내가 촛불 시민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내 이웃도 그렇고,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은 객관화하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요 채널에도 김종필 TV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의 사자성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사자성어는 촛불 항쟁입니다. 지금 촛불 민심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촛불 항쟁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항쟁에 제가 방점을 찍은 겁니다. 항쟁, 왜 니네는 촛불 항쟁이냐? 보통 촛불 혁명이라고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 혁명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 체제를 전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다든가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혁이 되는 경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또 국회 탄핵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수용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는 혁명이 아니고 항쟁, 즉 전민항쟁 중에 하나다. 전 국민의 저항인 거죠, 이제. 항쟁이라는 게 어느 세력에 대한 대항을 얘기하는 건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 그런 세력에 대한 전 국민적 항쟁. 그렇기 때문에 전민 항쟁에 기반한 촛불항쟁이다. 사자성어로 촛불항쟁이 보다 더 정확한 원리에 맞고 역사적 흐름을 가장 잘 집약한 그런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자성어는 진중하게 갔습니다. 촛불항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촛불민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필 TV 화이팅. 한 번 더 갈까요? 김종필 TV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김종필 TV 화이팅. 저희 지금 밥 먹을